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좀 길고 특이합니다. 덴마크 사람은 왜 첫 월급으로 의자를 살까? 이고요. 일본의 오자와 료스케 씨가 썼습니다. 일단 제목이 재미있죠? 정말 책은 제목이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책을 펼쳐보게 하는 힘은 제목에 있다 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책을 뽑아서 한두 장 읽어보고 재미있으면 사게 되는 거죠. 그 책을 뽑게 하는 힘, 그게 제목이라는 거죠. 그 절반의 힘에 끌려서 골라본 책입니다. 네, 오자와 류스케 씨는 자기 PR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웹사이트가 매우 훌륭하고요. 1978년생인데 2004년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가구 쇼핑몰이에요. 리그나라는 이름이고 가구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감독을 하기도 하고요. TV 드라마에서 가구업체 사장이 등장인물로 나오면 그 인물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이걸 감수하는 일도 합니다. 실제와 비슷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기업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을 하고요. 책도 씁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포함해서 3권을 썼어요. 100% 좋아하는 일을 하자, 또 삶을 디자인하자, 이런 제목의 책들입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하죠. 이 나라 사람들이 첫 월급을 타면 의자를 산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자는 좀 상징적인 의미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자 같은 가구를 사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첫 월급으로요. 자, 이 사실을 저자가 덴마크에 출장을 가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으로 나온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 책은 덴마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전문 분야인 인테리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의 60 내지 70% 정도를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공간을 잘 활용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관은 우리 집의 첫 번째 방이기 때문에 이 집의 인상을 결정하는 공간이어서 이걸 잘 꾸미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소품들을 들여놓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가 기업 컨설팅도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구글 본사를 방문해 봤더니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공간뿐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꾸미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 라는 거고요. 이걸 기업 관리자의 센스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업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센스가 좋은 회사에는 센스가 좋은 직원들이 몰리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 이게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라는 건데요. 맞는 말이죠. 깔끔하게 잘 정돈된 집에 실용적이고 예쁜 가구 한두 점이 놓여 있으면 정말 그 공간은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는 거죠.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엔이 발표한답니다.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해요. 왜 그럴까? 저자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물론 사회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그렇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인테리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는 의자에 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좀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생은 바꿔 말하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행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보통 돈이 생기면 나를 치장하는데 그 돈을 쓰곤 하죠. 뭐 옷을 사거나 손목시계를 사거나 이런 식입니다. 이건 나만을 위한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공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가족과 지인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사용하게 되니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정말 북유럽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른 것 같긴 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린 그렇죠. 친구나 뭐 예를 들어 직장 동료를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만나야 되면 뭐 밖에서 만나죠. 식당이나 찻집이나 술집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 나만 잘 꾸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구두를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유럽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공간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를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좀 더 본질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워낙 북유럽은 춥다는 거죠, 겨울이. 게다가 사람들이 다들 일찍 퇴근하죠. 심지어는 가게도 식당도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술을 한 잔 더 하려면, 이야기를 좀 더 하려면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집을 꾸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구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 이게 가구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 집에서 맨날 보는 게 가구이니 이 가구가 쉽게 질리는 디자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자가 보기엔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북유럽 가구들은 심플함을 무기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심플함에 실용성과 편리성을 더하는 디자인, 이게 북유럽 가구의 특징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가구를 중심에 놓고 북유럽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해석을 해보니까 꽤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같은 현상을 놓고도 이렇게 누가 해석을 하느냐, 어떤 직종의 전문가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이렇게 다채로워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쩌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책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건축공학을 한 분인데 유현준 씨 같은 사람이 쓴 책이 최근에 베스트셀러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씨가 쓴 책, 슈필라움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것도 2019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죠. 참고로 슈필라움은 불안 없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뜻합니다. 공간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가구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의 입장에서 쓴 공간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모든 것은 공간에서 시작되고 공간에서 끝난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인생이 아깝다라고도 덧붙입니다.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내가 머무는 공간을 잘 꾸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인테리어 전문가다운 시각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호화롭게 꾸밀 필요는 없는 거겠죠. 저자도 장인의 초밥 가게가 아름다운 이유를 꼭 있을 것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도한 꾸밈은 보기 싫다 라는 거죠. 내가 사는 공간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 마음에 들도록 꾸미며 살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좋아한다면 그야말로 나무 의자에 나무 책상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나의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엔 이런 책이 없을까? 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가구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네, 우린 왜 첫 월급을 받아서 양말을 사고 빨간 대복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책이 한 권쯤 나와도 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